시진핑은 푸틴과 김정은에게 거의 갑과 같은 존재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돈과 물자가 풍부한 중국에게 늘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신세입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푸틴과 김정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중국의 동해 진출로 확보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땅덩어리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에 막혀 동해로 직접 나갈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동안 러시아와 북한을 설득해 두만강을 통해 동해로 나가는 루트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두만강 항로가 확보되면 동해를 통해 곧바로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국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줄 겁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과 평양을 방문해 두만강을 언급했고 중국은 이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북중러 간 관계를 시험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가 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4일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5월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중국 선박이 두만강 하류를 통해 동해로 항해할 수 있도록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두만강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국경이 맞닿아 있으며 특히 러시아와의 국경을 이루는 17km 구간은 구소련 시대 건설된 철교로 인해 화물선 운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도쿄 국제기독교대학교의 스티븐 네이기 교수는 두만강을 선박 운송에 개방하면 중국은 수출 경로의 다양화, 동해로의 영향력 강화, 그리고 운송 자원 및 경쟁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여겨지는 북극으로의 잠재적 접근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 모두 현재 자국 영토인 극동 지역에 대한 중국의 장기적인 의도를 의식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중국 해군 함정이 자국 영해를 항해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여길 것이라고 네이기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의 아르티옴 류킨 부교수 역시 러시아와 북한이 중국의 동해 진출 요구에 동의할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루킨 부교수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기존 국경 철교를 철거할 계획이나 합의는 없다며 푸틴의 최근 평양 방문 기간 동안 체결된 협정은 또 다른 차량용 교량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두만강 하류에는 하나의 다리 대신 두 개의 러시아 북한 다리가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상하이 사회과학원의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연구 전문가인 리 리파는 수년간의 논의 끝에 두만강 개방은 중국의 전략적 승리이자 꿈의 실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두만강을 거치는 해상 출구를 통해 일본과 유럽으로 가는 화물 운송 거리를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러시아는 중국의 투자가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면서 중국의 도움으로 극동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는 서방의 제재 영향에 대응하려는 모스크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시 서방과의 관계 악화 등으로 중국이 꿈꾸는 두만강 사업은 갈림길에 서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국제평화 및 안보 담당 선임 강사인 나타샤 쿠루트는 중국이 북한과 어떤 종류의 동맹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어떤 경우에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 중국은 북한 정권을 통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이기 교수 역시 중국은 푸틴의 무모한 전쟁이나 예측 불가능한 김정은 정권에 휘말리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동의했습니다. 세천대학교의 국제문제 교수인 팡중잉은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서방을 대신해 러시아와 북한을 선택하게 되면 중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 국제적 이미지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